안녕하십니까. 8번째 근육학 시간 견갑하근입니다. 극학은 밑에 있는 근육으로 사실은 이 근육을 오십견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십견 근육이라고 부르냐면 팔의 움직임의 가동성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근육입니다.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근육이 견갑하근이에요. 오십견이 왔을 때 팔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거밖에 안 올라가요. 하고 아플 때 견갑하근을 뜯어서 관리하면 팔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견갑하근이 연관되고요. 견갑하근에 지배하는 경락이 수소음 심경입니다. 심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 한 적 있었어요. 예전에 오른쪽 어깨의 문제와 왼쪽 어깨의 문제를 볼 때 더 심각한 쪽은 왼쪽 어깨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왼쪽 어깨는 심장과 혈액순환과 연관되고 여성들은 호르몬의 밸런스와 장부들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다. 물론 다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 사견이 들어갑니다만 오십견이라는 증상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별명이 붙죠. 유착이란 뜻이 어드헤전이라 해서 늘러붙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능적인 요소가 문제가 생겨서 늘러붙었는데 이 늘러붙은 것을 해결해주는 근육 중에 하나가 견갑하근이고 견갑하근에 연관되는 경락적인 요소가 심장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왼쪽 어깨에 오십견이 있다면 순환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의 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심장의 피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두 가지를 한번 놓자. 심장의 피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중력의 방향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소통과 순환이 원활하겠죠. 그런데 심장의 피가 위로 올라갈 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해야 된다. 하나가 뭐냐면 양쪽 팔의 움직임. 두 번째는 얼굴의 교근과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이 머리로 올라간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팔의 가동성은 뇌혈관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견갑하근에 문제가 와서 오십견이 오거나 통증이 왔을 때는 뇌혈관 혈액순환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십견 고객이 찾아왔을 때 봅니다. 이거 물어보죠. 밤에 잘 때 아프신가요? 물어보죠. 자다가 아파서 깨요. 이거는 오십견의 증상에다가 호르몬과 또 내장기의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증상을 굳이 나이를 50이라는 나이를 정해놓고 오는 이유는 호르몬의 밸런스와 장부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일정한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오십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환인지 알겠더라고요. 숨 쉴 때조차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통증이 줄어드는데 그동안 아팠던 시간만큼 근육과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자, 오십견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먼저 손과 발, 특히 손 쪽의 움직임은 계속 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너브. 자, 너브. 이게 신경이죠? 자, 얘가 어딜 지배하죠? 머슬. 근육을 지배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혈관이 있어서 블러드. 내가 신경적 요소에 문제가 왔으면 피를 통해서 근육을 자극을 주고 근육이 오히려 신경에 자극을 주는 요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착성 관절 낭염의 견갑하근을 뜰 때는 등 쪽에서 뜯기 힘들면 앞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비비듯이 뜯어줘야 되는 근육이기도 하죠.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 어깨 문제를 떠나서 어깨 가동적 요소와 혈액순환의 문제를 같이 봐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갑하신경이 지배합니다. 물론 견갑골의 움직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견갑골이죠. 견갑골의 움직임 중에서 우리는 방향성과 움직임을 볼 때 하나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냐면 어깨로 갑니다. 하나의 방향성은 목과 연관됩니다. 하나의 방향성은 횡격막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근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견갑골과 이쪽에 상완골이 있고 목과 연관되면 목과 연관되는 이 근육이 견갑거근이죠. 견갑거근. 두 번째 여기 견갑거근. 그 다음에 이쪽하고 연관되는 근육이 삼각근 연관되죠. 또 요 위로는 극상근이 연관되고요. 요 밑에는 극하근과 소원근.
또 저 안쪽에는 견갑 하근, 그리고 요쪽에 흉추랑 연관되는 것이 능형근, 또 요 옆쪽에서 연관되는 것이 전거근, 요렇게 연관되고 이쪽에서 쭉 와서 요 상완골까지 붙는 것이 우리가 있는 광배근, 또 요렇게 연관되는 대원근, 앞쪽으로 연관되는 대흉근, 또 흉쇄돌근 사각근, 이 모든 근육, 또 하다못해 광경근까지 어깨 견갑골의 움직임과 연관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착이 된다는 개념에서 견갑하근의 기능은 가장 핵심적 요소로 늘러붙게 됩니다. 이 견갑하근의 아까 세 번째 이 그림 중에서 횡격막과 연관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횡격막하고 연관된다는 얘기는 장부들의 움직임과 연관된다. 장부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고 먹고 모든 움직임과 조직적 요소의 움직임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통증은 결국 장부 노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장부의 문제는 통증적으로 오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견갑하근을 단순히 뜯는다는 개념을 두지 말고 견갑골의 움직임을 유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요소와 해부학적 요소를 떠나서 얘를 통해서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보면은 장부들의 움직임과 650개의 근육의 움직임과 어깨의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또 머리로 올라가는 순환을 전체적인 순환에 조율해 주는 것이 견갑하근입니다. 얘를 지배하는 경락이 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움직임, 순환기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은 또 하나가 림프의 순환하고도 연관이 돼서 몸의 부종적 요소와 전체적인 치료랑 연관이 됩니다.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중에서 어깨 가동성과 움직임 중에서 많은 유착과 연관될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은 견갑하근인 거죠. 여러분들이 견갑하근을 풀어주면 어깨의 움직임과 가동성과 또 횡격막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육이 뭐라고요? 견갑하근이었습니다.